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유선형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면은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수영 실력 향상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막 수영의 어떤 동작,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물 위에 내 몸을 띄워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되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작년에도 2번 정도 수영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수영 코치 박은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 수영 선수 박은지이자 현재는 수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뿜지 코리아 뿜지입니다. 국가대표셨다가 말도 좀 더 해주셔야죠. 수구 국가대표를 네. 좀 짧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뿜지 코리아입니다. 뿜지 코리아. 되게 수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폭넓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되게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가르침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수영은 잘 못하지만 얼굴 보고 싶다 가끔 가서 봅니다. 제가 미모 관리도 수영 실력뿐만 아니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인분들이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 노인들이 근력 운동하는 법, 노인들이 스트레칭 하는 법에 이어서 오늘은 노인들이 수영하는 법, 노인을 위한 수영에 대해서 우리 수영 전문가 박은지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는 귀한 시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진료실 가거나 물속에서 걸으세요, 수영은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수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데 수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건지, 실은 노인을 위한 수영이라고 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한 수영이란 말과 큰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노인 여러분들 아니면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영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거의 흔치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아쿠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영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수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수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박은지 선생님 모시고 설명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도 좀 이제 간단한 자료와 함께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우리 원장님과 함께 노인분들을 위한 수영이라고 기재는 해놨지만 또 수영을 하실 때 또 코어 부근 어딘가가 좀 통증이 느껴지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딘가 약한 분들이 연령을 불문하고 다 같이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수영. 선생님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네. 저기 파도가 치는데 저기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파도 위에 뭔가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Enjoy your life인가요? 네, 이게 이 화면 자체를 제가 따온 거라 솔직히 모르겠는데 사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네, 이뻐가지고 제가 이 배경이 이뻐서 예. 네, 따온 거라 모르겠는데 Enjoy your life라고 써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엔 땡큐라고도 써 있어요. 땡큐라고요? 네,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가볼까요? 예. 저는 수영을 할 때 꼭 약한 분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그냥 가장 수영의 기본기로 코어 그리고 유선형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유선형은 물속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수평으로 만드는 수영의 기본 자세를 유선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기본 자세가 이루어지면 수영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왜? 걸리는 구간이 없이 싹 나가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몸통을 잘 받쳐주고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선형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웃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수영은 잘하시는데 유선형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많아요. 저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팩트를 콕 집어주셨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부상이 빨리 오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저고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유선영이 그러니까 선수로서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되게 궁금하네요, 선생님. 유선영이요. 예, 예. 일단 선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저 앞에까지 수영을 남들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물살이 몸에 오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면 몸이 막 몸의 중심으로 멀어지고 물장구 치듯이 커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잡혀 있는 상태로 무너지지 않고 수평으로 쫙 나아가면요. 기본적으로 오는 저항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선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얄쌍하고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이게 첫 번째는 허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수평이 아니라 하체가 가라앉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둘 다 저항을 많이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속도 감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허리나 하체가 무너질 경우 점점 상체로, 팔의 힘으로 수영을 하거나 허리가 가라앉으면서 몸을 들어 올리는, 특히 저병 표현 같은 자세는 막 몸을 들어 올리면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허리 부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유선형을 체크하는 방법이 자기가 떠봤을 때 네. 허리가 가라앉거나 다리가 가라앉으면 유선형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물 위에 몸을 쭉 만세해서 쭉 펴서요. 쭉 펴서 그냥 떠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사람이 1초에서 2초 되면 바로 몸이 어느 일정 구간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머리 쪽이 가라앉지 않아요. 대부분 처음에 다리부터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다리까지는 괜찮은데 허리 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내가 유선형이 무너지는데 허리 쪽이 떨어지는구나, 아니면 다리부터 떨어지는구나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선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그걸 몇 초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5초 이상 그냥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평 자세를 3초도 생각보다 버티기가 힘들어요. 액체인 물 위에서 몸을 수평을 만들어서 힘을 분산시켜서 일정하게 고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최대한 1초든 2초든 계속 버티려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자세는. 근데 그걸 버티는데 보통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다리가 무너지시는 분이 더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허리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대부분 다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허벅다리 근력이 약해서인가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선생님? 일단 원장님 말씀대로 허벅다리의 근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복부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인 게 많아요. 결국 그것도 코어네요. 결국 그러니까 그쵸. 다리가 떨어지든 허리가 떨어지든 하체와 코어의 연결이 약하니까 그렇죠. 이걸 버텨주지를 못하고 다리가 떨어지는 거, 다리 자체가 배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코어 쪽에서 이걸 잘 못 잡아주니까 다리만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네. 대부분은 허리가 꺾이면서 아랫배가 힘이 풀리고 몸통에 붙어있는 다리 또한 이렇게 벌어지고 힘이 풀리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하체가 다 같이 가라앉는 양상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물 위에 똑바로 뜨는 거를 먼저 체크해 보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수영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기본에서 가장 어려운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는 배운 적이 없을까요? 제가 다니는 수영학원은 별로 안 좋았었나? 우리 원장님이 다니시는 수영학원이 가장 정상적인 거고요, 사실. 예.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수영을 해오면서 유선형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저를 짚어주고 배워본 적은 저 또한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매개체,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수영의 중요성 중 유선형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느껴오고 그걸로 인해서 저도 부상을 당해보고 또 재활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 유선형이고, 대부분의 근데 수영 강사님들이나 뭐 코치님들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영 동작 위주로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평소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얼핏 동의하는 게요. 제가 그 여러 운동하시는 유튜버 분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유선이 결국 코어랑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코어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보면,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분들은 대부분 그걸 설명을 들으면은 느끼시는데, 그게 맞는 걸 느끼시는데,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다는 말씀들을 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거를, 그럼 선생님은, 그러니까 수영 초보들이 수영을 배울 때, 이거를 초반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선생님?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에 이 자세를 한번 인지를 하고 나면 수영을 할 때 모든 동작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항상 의식하고 수영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이거를 단계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수영하실 때 기본 뭐 자유형 같은 동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는 할 줄 몰라도 뭐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자유형을 하시면서 물 위에 2초 이상 수평인 자세로 떠보고 내가 어느 구간이 가라앉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평을 유지할 때 떠 있을 때 어떻게 어디 구간에 힘을 줬을 때 내가 가장 수평이 유지된 상태로 오래 버텨볼 수 있었는지를 계속 의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아랫배, 코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안 가라앉기 위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킥판 잡고 발차기를 차더라도 자유형을 하더라도 항상 배에 안정적으로 힘을 주고 계속 수영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접목시키는 거예요. 모든 동작에. 그러면 코어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수영 처음 배운 거면은 킥판 잡고 물장구를 먼저 치게 했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가라앉는데 다리로 물장구를 치고 다리가 떨어지는데 물장구에서 다리가 떨어지는 걸 못 느끼게 되면은 결국 수영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는 버릇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저는 수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 못 떠 있었거든요. 가긴 가는데 그게 왜 못 떠 있는 거냐? 유선형이 잘 유지가 안 돼서 못 떠 있는 거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이 쳐야지만 뜨는데 그게 코어에 힘을 줘서 몸을 똑바로 한 상태에서 치면은 적은 힘으로도 몸이 잘 떠 있고 구력을 잘 받을 텐데 이게 유선형이 깨진 상태에서 치니까 발을 치고 손을 고르니까 수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저는 옛날에 수영할 때 알았거든요. 제 수영폼이 뭔가 잘못된 큰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물을 쳐야 앞으로 나가는 건 좀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비정상의 내용이 뭔지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오래 수영을 하고 실업팀 생활도 하고 하면서 20살 때 이제 실업팀, 프로 선수팀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허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수영을 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참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때 재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단순히 재활은 제가 일단 지금 이 현상을 최대한 완화하고 주변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 수영 동작에 있었더라고요. 저처럼 오래 프로 선수를 한 저조차도 허리 쪽이 계속 가라앉은 상태로 수영을 하고 있었고 그걸 계속 내 몸이 버텨주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유선형을 따로 연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만큼은 계속 유선형을 병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본기가 잘 잡힌 상태에서 코어부가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동작들이 얹어지면 수영의 효율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저는 꼭꼭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수영 좀 하셨던 분이시면은, 그러니까, 수영로 재활을 하고 싶다면은, 유선형 연습부터 하시는 게 재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배에 힘을, 아랫배에 힘을 줘서 코어에 힘이 빠지면은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코어를 그렇게 힘을 강하게 줄 걸 요구받는 생활이 별로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재활로 서서 체중 이동하고 똑바로 쓰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것도 이게 코어를 정확하게 힘을 줘야만 버텨지는 상황을 느끼질 잘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서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을 쫙 펴고 몸을 뒤로 제쳐요. 이렇게. 예, 실제로 그 옆에서 보면 다 뒤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데 그게 똑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 그게 코어에 힘을 잘 못 주기 때문에, 원래는 코어에 힘을 잘 주면은 잘 주고 등을 펴서 머리를 세우는 거여야 되는데, 코어에 힘을 주고 등을 펴야 되는데 코어에 힘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뒤로 제쳐버리는 겁니다. 머리를 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잘못된 자세는 잘못된 습관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선형 연습을 함으로써 코어 자체를 인지하고 강하게 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 생각에는 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뭐 상처만 좀 아물면 한 달 정도면은 한 달 안쪽에 충분히 유선형 연습부터 자유형을 하고 물을 쳐서 나가고 그런 거보다 유선형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면은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원래 즐기셨던 수영 실력 향상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유선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 막 수영의 어떤 동작,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물 위에 내 몸을 띄워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되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운동. 일반적인 사람들이 몇 초 정도 버티실 것 같으세요? 1초면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1초면 되고, 그럼 네. 1초 정도에서 내가 2초 정도까지 됐으면 내 수영 실력이 좀 는 거, 코어가 좀 강화된 거고 수영 실력이 좀 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한 3초 정도 되면 아마추어 중에 잘하는 사람인가요? 그럼요. 한 3초 정도만 되면은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저는 확 알겠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단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게. 단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저게 지상 훈련으로 저게 비슷하게 힘주는 훈련을 하기가 어렵죠? 그쵸. 근데, 약간 필라테스도 예. 좀 저도 필라테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예. 필라테스도 복부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복부의 코어를 잡는 감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필라테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수영할 때 물속에서 그게 계속 요구가 되는데, 지상에 나오면 그게 요구되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보통 다른 근육을 써서 그걸 다 보완하고 자세를 틀어서 보완을 하는 식으로 지내기 때문에 지상훈련에서 코어 자체만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지금 범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에 떠 있는 거는 거의 순수하게 코어만 써야 될 거거든요. 맞아요. 거의 순수하게 코어만 써야 될 겁니다. 근데 물 위에서는 거의 순수하게 코어만 쓰는 동작이 없다고 거의 보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코어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물 위에 떠 있는 유선형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그걸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냥. 그거를 물 위에 떠 있기를 1초밖에 안 되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늘거든요. 맞아요. 계속. 그거 자체만 계속 하시면, 그러니까 수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걸으려고 할 때 걷는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 걸어가지고는 걷는 자세가 안 좋아집니다. 걷는 자세가 안 좋으면 똑바로 쓰는 연습을 해, 똑바로 쓸 힘을 기르고 나면은 걷는 자세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유선형이 잘 유지가 안 되는데 수영을 열심히 해서 유선형을 만든다? 안 됩니다. 나쁜 자세로 몸을 치는 습관을 더 강화하는 게 수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유선형 자체는 유선형을 따로 훈련을 해주는 게, 그 훈련을 병행하시는 게 수영 실력 유지나 향상에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뭐 수영을 잘하기 위한 또 동작을 어떻게 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많지만 오늘 주제가 좀 부상을 예방하는 수영인 만큼 유선형에 대한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유선형은 사실 수영에서 더 되게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상이 아니라 액체인 물 속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고 물 위에서 수평으로 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선형 수평뜨기 자세만 연습을 해주셔도 코어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튜브에 유선형, 영어로 스트림라인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다양한 연습 방법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영상에도 유선형 연습 방법이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연습하는 방법, 또 그리고 벽을 밀고 가볍게 탁 출발해서 조금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연습 방법,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뭔가 통증이 없이도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데, 코어는 절대로 통증이 안 느껴집니다. 코어 근육이 되게 얇고 깊은 데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어가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쳐야지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운동을 해보실 때 운동되는 느낌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어가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인데, 믿으시고 하다 보면 느껴질 거라는 걸 믿으셔야지 이게 성과가 나는데, 보통 저희가 재활시켜보거나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꾸준히 하시는 분이 결국은 처음엔 지루하더라도 멀리 가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중 걷기도 좀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네, 제가 오늘 수중 걷기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수영장 가셔서 기초반, 기초레인 가서 이렇게 수중 걷기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요즘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 앤드리스풀이라는 수영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제자리에서 나오는 물살만으로 내가 그 압을 견뎌서 나아가는,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수영뿐만 아니라 밑에 트레드밀처럼 런닝머신 기계도 많이 요즘에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중 재활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수중 런닝머신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오는 물살, 그 압을 내가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코어 발달이나 기본 자세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저 해봤거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롭고, 그 앞에서 오는 물살 있잖아요. 그거를 밖에서 선생님께서 조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약하게 강도 올려서도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힘듭니다. 되게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들어요. 요새 앤드리스풀이 좀 많이 생기고 있나요? 정말 많이 생겼어요. 한 근 3년 사이에 예. 전국 각지로 많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꼭 수영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가까이에 작은 큰 수영 스포츠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중 재활이라든지 유선형이라든지 운동을 목적으로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가까이서 좀 더 편안하게 수영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앤드리스풀 같은 경우는 시설인 만큼 뭐 고가인 곳도 있어요.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꼭 금액이 너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수영장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중 걷기나 유선형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제가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도 운동선수셨고 제가 운동을 한 결과 건강에 저는 돈을 최대한 안 아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건강만큼은. 건강에는. 그리고 먹는 거랑. 그래서 조금 너무 내가 일반 수영은 하고 싶은데 통증이 느껴진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혼자 할지는 모르겠다 하면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봐주면서 하게 되면 뭐 PT인데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 뭐 그룹 티칭이 아니라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한 수영법 교정, 그렇죠. 수중 재활이 집중적으로 가능한 형태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1대1로 케어받을 수도 있고 뭐 2대1, 3대1로도 케어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관계자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것들이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선형 유지하는
훈련은 코어 재활에 되게 중요하고 이게 허리 재활의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엔드리스풀이나 그런 것들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활용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전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예. 선생님, 우리 그러니까 원장님 옥구슬 같은 목소리 감기 걸리셨나요? 아니, 옷고소리는 여기 아닌가요?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신데.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발차기는? 발차기는요, 일단 발차기만 생각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발로 물을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 중에서도 발등 쪽에 물이 잘 걸리는 느낌을 집중하면서 연습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발등이 그냥 수면 밖을 막 철퍽철퍽 치면 물이 잘 눌리지 않아요. 예, 예. 물 속으로 발등에 물이 무겁게 눌리는 감에 집중하시고, 근데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 큰 몸을 발등으로만 눌러서 나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요. 역시나 코어가 잘 잡힌 상태로 몸통에 붙어있는 다리가 물을 잘 눌러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유선형 발등으로 물속 누르기 신경 쓰시면 발차기는 뭐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아, 발등으로 물을 누르는 거군요. 네네네네. 발등으로 물속에 물을 아. 눌러줘야 나갑니다. 와. 수면 밖으로 발이 올라와서 공기를 차게 되면 물장구만 막 치고 막상 잘 안 나가요, 몸이. 수중 스포츠인 만큼 물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물. 아, 발등으로 축구공을 차듯이 물을 차는군요. 발등으로. 네네. 저는 물을 빵빵 세게 차야지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힘만 들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그걸, 제가 그러다가 수영을 안 하기, 재미가 없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잘못된 예를 제가, 네. 되게 아련한데요. 옛날에 선생님같이 좋은 코치님을 만났으면은 수영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러면 수영을, 영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냥 수영 이런 몸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해보자면 저는 절대로 부상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내가 할 때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타박상이 아닌 이상 어떤 특정 자세가 계속 쌓여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수영에서는. 네, 특히 수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수영을 계속 꾸준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뭔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축구공을 이렇게 찼는데요. 네. 축구공을 헛발을 차요. 네. 공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 확 꺾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물도 물 속에서 차려고 하다가도 물이 잘 걸리지 않는 상태로 아까처럼 물 밖에 다리가 나왔는데 막 잘못 찬다거나 하면 무릎이나 허리 쪽이 되게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저의 경험인데요. 예. 물을 잘 우리가 누르는 감이 당연히 선수만큼 있지 않은 우리 일반 여성분들, 남성분들의 경우에 막 힘을 줘가지고 막 하다가 물을 제대로 못 누르고 물 밖에서 팔다리가 막 올라오다가 막 콱콱 꺾여. 막 허리도 막 제껴. 힘으로 막 해. 그러다 보면 그게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느끼면서 수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하트님께서 수영을 하면 몸매 라인 이뻐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원래 예쁘셨잖아요. 물론 저의 그 S라인은 수영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은 것도 맞지만, 이거 장난이고요. 수영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물 위에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으로도 모든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수영 선수들 몸매가 대부분은 되게 소근육을 많이 써요. 아주 작은 근육을 많이 써서 슬림하고 탄탄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게 몸을 계속 쭉쭉 늘리거든요. 이렇게 손끝 발끝 쭉쭉. 그러면서 늘릴수록 가라앉을 수 있는 허리를 아까 강조드렸던 대로 코어를 자꾸 신경 쓰면서 잡으면서 유선형까지 잡아주니까
일단 좀 탄탄하고 슬림한 몸매를 원하시면 수영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 선수의 역삼각형 몸매 있잖아요. 저처럼 한 20년은 해야 나오니까 그렇게 너무 막 근육질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영 시작하시면 너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수영하지도 않으신 분이 어깨 넓어진다고 그렇죠. 수영 안 한다 그런 소리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렇죠. 그건 걱정하지 웬만큼 마세요. 해서 어깨 절대로 안 넓어진다. 네, 웬만큼 해서는 저처럼 뭐 하루에 막 6시간, 막 5시간씩 20년 하면 느는데, 뭐 일주일에 3번 50분으로는 절대, 이렇게 막 숄더 워리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걸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무슨든지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유선형. 기본 유선형 수평 자세가 이루어지면 물속에서 오는 이 물살, 저항을 기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어서 스피드를 업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제에 맞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영으로 유선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동작만으로도 코어가 안정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코어가 안 잡히면 유선형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유선형이 안 되는데 코어가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유선형이랑 코어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보통 이런 게 보통 되게 재밌는데요. 유선형 코어를 기르는 운동들은요, 연계 있는 운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요, 보통 골프도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람이 대성하는 경우가 거의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코어를 따로 트레이닝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코어랑 주변 근육들이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커서 하게 되면은 이미 다른 근육들은 꽤 발달해 있고 코어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종목을 시작하기 때문에 코어가 중요하면 중요한 운동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저는 그게 많은 경우에 악기라든지 그런 거랑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코어가 안정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코어 자체를 따로 트레이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코어가 저절로 코어랑 다른 근육들의 협응력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이나 제가 노인분들 말씀드리지만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똑같은 얘기가 통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코어 자체를 잘 유지하는 게 수영에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나 제가 건강에서 특히 허리 건강이나 오래 사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근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어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어 근육은 결코 운동에 따른 쾌감을 주지 않아요. 오늘 운동할 때 코어가 뻐근하다 그런 경우는 없죠. 코어는 절대로 뻐근한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근육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지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다는 느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으로 건강해지는 거를 저는 수영이 물론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고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트라이크 하면서 꽝꽝 지면으로 내 체중을 이용해서 내 관절에 무리를 준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을 코어를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코어를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영을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이해하고 수영을 활용하면은 수영도 안전해지고 수영도 재밌고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m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선형 깨지면서 팔다리 따로 놀면서 25m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m를 가도 안정적으로 유선형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 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코어에 집중하고 이런 기본 자세를 더 신경 쓰면서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실력도 느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진짜 수영을 잘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분들도 코어를 신경 쓰셔야 당연하게 체력이 늡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몸통이 잡혀야 몸통에 붙어 있는 상체, 팔, 다리 또한
쉽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코어의 중요성은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수영하실 때요. 허리가 뭐 아프지 않는 선에서 그 킥보드, 킥판 잡고 또는 킥판 없이도 괜찮으니까 벽 잡고 하셔도 돼요. 발차기 한번 차보세요. 되게 힘들고요. 숨도 많이 차고요. 근데 그럴수록 복부가 안정적으로 잡혀야 훨씬 몸도 안정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체력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코어에 집중하시는 수영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떤 방면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신 우리 의학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이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킥판 잡고 발차기 하는 게 발 운동이 아닙니다. 실은 대부분 코어 운동입니다. 발 차는 근육 자체를 그거 찬다고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발 차는 걸 잘 잡아줄 수 있는 코어의 힘을 기르는 운동에 가깝거든요. 수영 초보들한테 그 발차기를 하는 게 발의 근육을 기르는 게 아니라 발차기를 할 때 코어가 버틸 수 있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은지 선생님같이 좋은 지도자분들 그걸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킥판 잡고 발차기 하면 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발 운동이 아니고요. 그때 뭔가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고 아랫배에 뭔가 힘을 줘야 할 것 같은 뭔가 느낌을 느끼세요. 누구나. 그게 코어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 하시는 분 되게 힘이에요. 이게 뭐지? 그냥 그 힘을 하나도 못 주고 그냥 계속 가라앉으세요. 처음에. 근데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요렇게 힘을 주면 좀 버텨지네. 이게 코어가 약간 생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의 목표를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걸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유선형을 잘 유지하고 내 몸이 물에 잘 떠 있는 걸 목표로 수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수영이 되실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가서 유선형 배운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뭐 팔 동작, 물잡기 동작, 발차기 동작을 배우더라도 그것만 배우더라도 항상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몸통에 집중하면서 나만큼은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시면 훨씬 부상 없이 또 수영 실력도 늘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제 3번 뭐 수영 동작에 대한 오늘 또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무릎과 허리가 아프실 경우 이런 동작을 하세요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특히 무릎과 허리를 아플 때 이런 동작은 조금 쉬어가자.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기본 우리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이 네 종목 중에 기본 유선형을 가지고 시작하는 종목이 배영과 자유형이에요. 평영은 개구리 자세라고 하죠. 우리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하 운동이 많은데요. 또 저병도 양팔로 들어 올리면서 상하작용을 하는 그런 선이 많이 보이는 저병 동작인데요. 자유형과 배영은 기본적으로 핀 상태로 좌우로, 아까 다른 댓글에도 있었지만 롤링, 좌우로 몸을 움직이면서 가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영과 자유형 위주로 하시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통증에 자극을 덜 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배영, 자유형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아까 이것도 난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아주 기본이 유선형 자세, 기본 수평 자세 만들면서 거기서 유선형이 잡힌 상태로 킥판 잡고 발차기도 차보시고 유선형의 배에 힘을 주면서 자유형도 단계별로 올려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병과 평영은 실제 제 주종목이에요. 또 평영이 제 주종목인데요.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들어올리는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아픔이 느껴진다면 조금 잠깐 쉬어가시고 대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서 병행하다가 나아질 때 조금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원래 자유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배영 배우고 그 다음에 평영 맞아요. 배우고 원래 수영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영 같은 것도 평영이나 그 저병도 코어가 확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들어야 안 다치지 코어가 확립 안 되는데 그렇죠. 들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가 확립되고 유선형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영이 평형이랑 접영으로 넘어가는 거고, 제일 유선형이 비교적 용이한, 영법상에서 유선형이 깨질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게 자유형. 그렇죠. 그 다음엔 배형.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예. 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워있을 때 유선형이 깨지면 어디가 떨어지나요? 대부분 이게 지금 누워있는 자세라고 하면 이렇게 다리 발끝부터 바닥 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긴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그냥 안 떨어지면 배에 힘을 주고 버텨야 되겠군요. 네. 근데 배도 허리를 꺾은,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이렇게, 이 상태로 허리를 이렇게 꺾은 자세로 거의 떨어지시거든요. 배를 내미는 형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 배가 요렇게 지금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오목하게 만들어 보세요. 약간 오목하게.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가면서 허리가 조금 더 잡히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수월해지고, 동시에 발끝도 조금 올라옵니다. 이게 딱 이 말씀을 저랑 같이 방송 골프 프로님이 하셨거든요. 골프 어드레스 자세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코어 재활시키면은요, 환자분이 설명 딱 듣더니 이거 골프 어드레스 자세대요 그러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랫배를 살짝 당기면서 그렇죠. 숨을 쉬더라도 아랫배 쪽에 움직임이 어깨에 힘을 계속 줘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골프 어드레스 자세랑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자세랑 제가 허리 환자들 재활시킬 때 설명한 거랑 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모든 똑같습니다. 동작들이. 그러니까 사람 몸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거,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배가 내밀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랫배를 볼록하게 해서 쏙 들어가게 해서 발끝이 계속 수면 가까이 위치할 수 있도록 코어를 잘 잡아주시면 몸통에 딸려있는 하체가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 몸통을 잡아주시면 도움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 무릎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유형 발차기 처음 배울 때요, 다리 펴서요 이렇게 많이 차요. 그러다가 점점 수력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릎을 구부릴 때 확 구부리고 확 차면요, 생각보다 무릎이 많이 아파지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차면 아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각도가 많아질수록 수면 밖으로 다리 전체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물을 누르는 각도보단 공기를 치면서 수면 위를 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요 폭을 작게 가는 거예요. 작게. 조금 더. 다리 전체가 물속에 계속 위치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헛발 차는 게 아니라 물을 눌러서 나갈 수 있게 보폭을 조금 작게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디테일한 팁이에요. 네. 이렇게 그 빨래 이렇게 이렇게 천 이렇게 윙 이렇게 움직이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윙. 이렇게 아니고 네. 그렇게. 너무 높은 경치긴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밑으로 막 사정없이 내리쳤는데 앞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걸음보다는 조금 더 물속에서 조금 더 작은 걸음으로 힘 빼고 연습해 보셔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재활할 때 똑같습니다. 수영 선생님, 은지 선생님 말씀하는 게 이런 어느 정도 재활이나 그런 것들은 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도 느끼는 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확 하는 게 아니라 은지 선생님 같이 좋은 코치님을 모시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뭘 느껴야 되는지를 계속 티칭을 받는 것들이, 그런 게 재활이고 그런 게 경기력 향상이고 그런 게 코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런 코어에 대한 느낌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기의 경험을 이거를 교과서에 증명되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닙니다. 원래 코어 자체가 그 생물학적으로 그 검증 가능하게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골프 선수도 사이클 하시는 분도 수영하시는 분도 네. 달리기 하시는 분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맞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맞으니까 그걸 계속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저같이 선수들은 너무 과한 운동으로 뭐 이렇게 부상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대부분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현대사회인 모든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잘못된 자세들이 계속 쌓여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재활 개념으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수영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그냥 뭐 자세 때문이나 어떤 특정한 계기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수영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오셨던 건데, 일단 그분은 뭐부터 했냐면요. 일단 그냥 앉아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고준 자세로 발차기 차는 것부터 배웠고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으면은 다리가, 무릎부터 다리, 발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배우고 나서 물에 들어오셔서 천천히 물이랑 친하게 걷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유선형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발부터 한 이유는 일단 처음에 물이랑 좀 친해지시라고 발차기도 차보고 걸어도 보고 한 거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물 위에 뜨는 연습, 떴을 때도 안정적으로 뜨는 연습, 그걸 계속 병행하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벽 잡고도 해보고 제가 잡아도 드리고 킥판 잡고도 해보고 하다가 거기서 아까 배웠던 발차기를 병행해서 코어를 잡아놓고 발차기를 얹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서 자유형 쌓고 하면서 점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뭐 딱 뭐 이 정도면 무조건 재활로서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랑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니까 또 그분은 또 PT, 따로 PT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하니까 수영하실 때 통증이 확연히 줄으셨거든요. 그 자세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물론 뭐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저랑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50분, 1시간 이렇게 수업하는 거니까 뭐 조금 더 단축시키려면 자주 많이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많이 좋아진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너무너무 권장할 만하고요. 지금 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재활 트레이닝의 정석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게 재활이 되려면은 그때 수영했을 때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돼.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수영을 해서 재활이 될까? 재활이 됩니다. 왜 되냐면은 수영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코어의 인지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 인지로 평소에 서고 앉고 걸으려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금방 늡니다. 근데 이걸 수영할 때만 이걸 쓰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면 안 늘겠죠? 맞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아랫배에 힘을 줘서 코어를 유지하는 그 느낌으로 평소에 서고, 평소에 앉고, 평소에 걸으려고 하시면은 저는 한 달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향상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코어를 못 기르는 이유는 코어에 힘이 들어간 느낌이 뭔지를 몰라서 못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못 느끼는 건데, 수영이 물속에서 하면 그거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느껴집니다. 무조건 느껴집니다. 물속에서 떠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바로 피드백이 들어가거든요. 떨어지는 형태로. 그렇죠. 피드백이 들어가니까 그게 되게 쉽게 느껴지세요. 아, 이게 코어구나. 근데 문제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코어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부가적인 힘을 되게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결국은 코어 컨트롤이 훌륭한 거는 코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뺄 수 있어야지,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팔과 다리를 추진력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코어를 잡기 위해서 팔에, 몸에, 그러니까 똑바로 쓰기 위해서 어깨도 힘을 써야 되고, 뭐, 엉덩이 근육에도 힘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 사람 빨리 못 달리겠죠? 똑바로 쓴 상태에서. 모든 몸에 힘이 들어가는. 예, 코어에만 순전히 힘을 주고 나머지는 프리해야지, 그게 돼야지 수영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어 단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오해는, 코어 단련은요, 코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코어가 강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코어는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뺄 수 있어야지 그게 코어 강화가 된 거고, 어떤 의미의 코어 강화라기보다는 코어에 대한 인지 훈련의 의미를 되게 많이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에 힘을 주고 나머지를 힘을 빼도록 여러 가지 티칭을 하는 건데,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코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코어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 힘을 빼는 훈련이 같이 배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영에도 이 내용은 적용될 수 있는 게 맞죠, 선생님? 네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지상에서 고준 자세로 계속 5분만 버티라고 해도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바른 자세로 계속 5분을 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도 힘든데 물 위에서 고준 자세로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게 땀이 나고 막 힘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처럼 버티는 게 좀 지루하고 힘들 뿐이에요. 근데 수영에서는 그 동작부터 계속 연습하면 많은 동작의 접목이 가능할 뿐더러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코어 힘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팔다리에 들어가는 힘 또한 조금 줄일 수 있고 힘을 자연스럽게 분배시킬 수 있고 내 몸 전체를 팔다리로만 수영하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서 더 큰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진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코어를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어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팔다리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것과 조금 제가 생각나는 하나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중에 여럿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숨을 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수영을 할 때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숨을 쉬는 방법을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냐고 물어보시지만 숨을 쉴 수 없어서 숨을 쉴 줄 몰라서 못 쉬는 게 아니거든요. 몸을 띄우지 못해서 몸이 계속 가라앉으니까 숨 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공기 중에서 우리 지금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면 되는데요. 그래서 코어가 안정적으로 받쳐지기 시작하면 내가 숨 쉬려고 팔로 막 올라오고 허리 꺾어서 막 숨 쉬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어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면 팔다리의 힘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고 더불어서 숨 쉬는 게 당연히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이 잘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도 제가 이제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명 저 한참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우리가 수영 코치로서 뭐 수영에 그러니까 전문적인 선수들 지도도 하고 계시고 일반인들도 지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수영을 재활로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는 수영으로서 건강 관리를 많이들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수영을 좀 두려워하시는 수영으로 내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재활로서 가장 좋은 운동이 또 수영이라고 뽑힐 만큼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또 이렇게 보강 운동을 계속 근력 발달을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오늘 비록 주제가 노인분들을 위한 수영이지만 연령대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되게 코어의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임하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또 부상 예방 효과에도 너무 좋은 운동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일단 먼저 just start. 그냥 시작해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질문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답변을 다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영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뿜지코리아 유튜브 채널 또는 제 인스타그램, SNS 활용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말 모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해피 주말.